안녕하십니까. 저는 의료원대 서울지역 지부의 부지부장이고요. 서울의원의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김경입니다. 오늘은 간호관병 통합 서비스 관련해서 간호사로 나와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 그림은 이런 사진은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전에 강주성 활동가님의 간병의 현주소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 간병 파산을 얘기하셨는데, 이 그림 역시 간병 파산을 얘기하는 거고, 얘기하신 것처럼 간병비가 치료비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는 것을 그림으로 알려드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또 이런 기사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치매 걸린 아내를 갖다가 10년 넘게 간병하다 보니까 나중에 너무 힘드셔서 80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간병살인이라는 얘기가 있었었고, 이런 얘기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팠었고, 간병 지옥이 어떤 것인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간병과 관련해서 많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훨씬 더 이제 힘들어지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2012년에 서울시에서 건강서울 36.5라는 것을 발표했고요. 그때 당시에 서울시장님께서 건강정책이라고 하시면서 발표한 겁니다. 3대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건강 격차를 줄이고 질 높은 공공의료를 제공하고 건강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질병 예방 관리, 건강 관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고요. 이 정책에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시민에게 다가가는 서울형 의료 서비스로 해서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으로 일을 한다고 하셨었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 2013년도 2월입니다. 2월에 서울의료원이 처음으로 보호자 간병인 없는 병원을 해서 환자 안심 병동을 시행했습니다. 처음에 시행할 때 당시에는 200병상 4개 병동에 200병상을 중심으로 시행했었는데 현재는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보면 일반 병원에서는 간호 서비스를 받으면 입원비를 내고, 간병 서비스를 받으면 간병비는 그 개인이 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 입원비를 내면 간호간병까지 받게 되는 서비스입니다. 서울의원을 보면 처음에 했던 병원인 만큼 71병동이라 해서 정신과 병동과 재활의학과 병동, 호스피스 병동, 1인실 병동을 제외하고 모든 병동을 다 간호간병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환자를 받지 않고 모든 병동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제가 화면을 띄워 본 건데, 하루에 17,500원 정도의 이번 기준 병신료를 추가로 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8만 원, 10만 원, 15만 원 이상 내는 것보다야 훨씬 적은 것이지요. 그래서 보면 근데 이렇게 좋은 간호간병 서비스가 왜 갑자기, 지금 이 기사는 2019년 기사이긴 한데요, 왜 갑자기 이런 간호간병 편차가 큰 통합서비스 지정 병상률이 인천은 40%, 세종은 0% 이렇게 나올까요? 여기 보시면은 서울 인천이 지금 이렇게 간호간병 지정 병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정 병상에 비해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2017년도에는 25.7%, 2018년도에는 31.4%, 그럼 2019년도는 33.4%로 약간씩은 상승하고 있지만, 그 의료기관의 참여 비율이 계속 약간씩은 늘어난다 하더라도 확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간병 서비스가 6개 주요 광역시와 강기도를 제외한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되고 있는 게 보이고, 이제 여기 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간병 서비스를 갖다가 저희가 사업 지침 개정 내용을 보면은요, 간호사 1인이 상급 종합병원입니다. 간호사 1인이 환자를 5명을 봐야 되고, 간호사 외에 보조 인력이신 분이 1인당 30명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정이 바뀌었어도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재활병동은 어떤가 또 찾아봤습니다. 재활병동 아시다시피 1인 간병이 다 붙어서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준은 1인당 10명, 병원 또 1인당 12명, 주무사는 1인당 30명으로서 간호간병 서비스 내용이 이런 통합 서비스 지침 자체가 되게 인력 기준이 되게 열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하는 곳이 환자는 만족도 놀리지만 간호사는 울리고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게 되고, 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간호사 처우 개선이라든가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어떤 문제가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계속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환자들의 요구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요구도가 높아진 만큼 간호사들이 또 인력이 일반 병동에 비해서 간호사 인력이 늘긴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병한테 요구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콜벨을 눌러서 뭐 휴지를 주스라는 등 이런 얘기도 있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력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저희 서울의원 같은 경우도 간호사 한 명이 10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10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이렇게 10명의 환자가 급성기 환자고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오게 되면 그 10명의 환자를 다 일일이 개인적으로 다 돌봐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의 소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거기 옆에서 또 간호조무사는 또 없었습니까? 간호조무사 및 보조원이 있긴 한데 간호사 환자 40명당 1명을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계속 소진을 하면서 사직을 하고 있고, 간호사들이 계속 사직을 하다 보니까 병원에는 간호 인력들이, 사실 저희 간호사의 지금 구조가 와인잔 형태라고 되어 얘기를 합니다. 나이 든 간호사들은 일단 저처럼 나이 들어서 버틴 사람들은 잘 버티고 있고 중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 간호사들이 계속 들어오곤 하는데, 신규 간호사들을 교육하다가 간호사들이 소진돼서 나갑니다. 이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지금 현재 병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부 병동에서는, 일부 병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모든 병동에서 특수과를 제외하고 모든 병동에서 하고 있어서 선택적으로 환자를 받지 않지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일부 병원에서는 선택적으로 받고 있는 걸 저도 확인했습니다. 또 일부 병원에서는 또 중증 환자만을 간호간병 서비스로 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간호간병 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 안에서도 병동과 운영하지 않는 병동 사이에 갈등이 또 있습니다. 간호사 간의 갈등이. 이것은 결론은 인력의 문제입니다. 저희 병상은 전 세계에서 보면 병상은 1등인데 인력은 전 세계 꿀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OECD 얘기 많이 하는데 1000명당 간호사 활동수가 한국은 4.6명이라고 합니다. 룩셈부르크 보면은 16.3, 4배 이상 4배 정도 되고요. 급성기 간호 병상당 간호 인력도 한국은 0.286, OECD 평균은 1.25인명입니다. 이렇게 간호사들이 왜 그렇게 많은 간호사들이 계속 졸업을 하고 있는데도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는 거는, 저희가 휴면 간호 면허증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비율이 40%가 넘습니다. 이렇게까지 40%가 넘는 이유는, 결론은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사의 열악한 환경은 아시다시피 계속 근무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뭐 화장실도 못 간다, 밥도 못 먹는다, 아니면 오버타임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너무 신규 간호사가 많다 보니까 그 신규 간호사 OT 하느라고도 정말 힘들게 간호사들이 하다 소진돼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에 대해서, 왜 인력을 갖다가 제대로, 사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기준 인력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에서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간호사 문제를 얘기하면서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 무너지는 환자 안전 계속 캠페인도 하고 있고 토론회도 하고 있습니다. 또 거리로 나선 간호사들, 간호사 인력을 충원하라고 이번에 코로나 때 많은 간호사들이 부족해서 이런 얘기 바깥에서 계속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 인력 해결이 처우 개선부터 하고 환자 인력이 부족한 간호 인력이 부족한 만큼 간호 인력이 많은 만큼 환자의 안전과 연동됩니다. 환자의 안전을 연동되려면 간호 인력의 처우 개선부터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지금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연대에서 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요구 기준은 1000병상의 이상은 급성기 중증도가 높은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 간호사 1인당 3명의 간호사 3명의 환자를 보게 하자는 기준이 있고요. 보조 인력도 보조 인력 1명이 20명 정도를 볼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고요. 500에서 1000명의 병상에서는 간호사 1인당 4명, 그리고 500병상 이상은 간호사 1인당 5명, 300에서 500병상은 간호사 1인당 5명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요구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호사들은 사직을 할 것이고, 이 사직을 하다 보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병실을 간호 인력 통합 서비스를 하려고 해도 여기에 오실 수 있는 그 간호사들이 없어서 사실은 지방의료원 같은 경우나 공공병원에서 간호사가 구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 통합 서비스 병원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환자도 안전하고 간호사도 안전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가 처음 간호사 환자 안심병동을 실시할 때 간호사 인력이 확 늘어날 때 서울시의 의지가 없었으면 그때 당시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거는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 그러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의지가 정말 정부한테 있는 것인지, 환자의 안전이나 아니면 거기서 일하는 간호사나 보조원이나 주무사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